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48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곳에서 구출된 이 설악이와 함께 도살 위기에 빠진 강아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입양했다 이런 거보다 설악이가 나를 가족으로 맞아주었다. 그 도살장이나 그 농장에 있는 그 다른 친구들도 설악이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평소 방송을 하던 곳과 같은 장소지만 위치를 조금 옮겨봤습니다. 설악이 그리고 설악이의 보호자인 이예민 씨 그리고 기동 이슈팀의 하예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설악이하고 함께하신 지는 이제 얼마나 되신 건가요? 설악이는 작년 9월 20일에 저희 집에 처음 왔고요. 이제 태어날 시기는 이미 지나 있었는데 임시보호 가족을 찾아야 이제 퇴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임시보호 가족이 나오지를 않아서 이제 보호소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고생한 아이였기 때문에 보호소에서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 집에 급하게 데리고 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원래는 3주 정도 있으면서 장기간 임시보호 해줄 집을 찾고 있었는데 3주 안에 이제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설악이와 함께 인연이 시작이 되신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하 기자, 네. 이 구조 당시 모습을 보면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좀 상처를 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좀 상태 상황이 어땠던 건가요? 네, 당시에 설악이가 이제 천안에 있는 한 개 도살장에서 구조가 됐는데요. 그때 시점이 작년 7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 정도 됐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설악이는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다리에도 상처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뼈가 그대로 보일 정도로 상처가 굉장히 깊었거든요. 지금도 아물기는 했지만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상처가 굉장히 깊었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 구조대원들이 도살장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바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경계를 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구조가 된 이후에 5차례 정도 수술을 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악이하고 함께 오랜 시간 이제 같이 계시면서 알게 된 설악이의 본래 성격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일단 설악이는 겁은 많지만 착해요. 그래서 다른 개들한테도 물린 적도 있고 사람한테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개들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자기가 친한 그 친구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만 보면은 꼬리를 날아갈 듯이 흔들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좋으면은 얼굴도 막 핥아주고요. 그리고 사람도 친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좋아하는 그 이모 삼촌들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해요. 근데 실제로도 너무 순한 것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 어떻게 보면은 낯선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되게 편하게 네. 앞서 방송 전에 다리를 이렇게 하면은 편안하게 네, 느낀다고 하셨었는데 맞아요. 지금 지금 딱 좀 편해졌어요. 네. 근데 조금 소심한 면은 조금 있어가지고 네.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못 놀고 서성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안 껴주면은. 네. 자, 이렇게 설아기가 구조가 되고 다시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직접 이제 행동에 나섰잖아요. 설아기가 직접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개를 축산법에서 네네네네. 개를 가축 삭제해달라는 얘기였고요. 네. 가축에서 개를 삭제해달라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 도살을 금지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우리 설아기를 만나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어요. 그렇다면 그 서한을 보내고 나서 혹시 이후에 청와대나 혹은 관계 부처에서 좀 답이나 반응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지금 현재는 청와대에서 네네. 완전한 그 공식 답변이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 네네. 구두로 이제 발송하신 동물단체랑 관계자분들이 이제 조금 답변을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개 식용 문제나 도살 문제에 관해서는 찬반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당사자인 설아기를 직접 만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중간 답변이 돌아왔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공식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한의 내용과 관련해서 2018년에도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좀 올라왔던 적이 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놨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비슷한 요구를 동물단체에서 했었는데요. 현행 이제 축산법상으로는 개를 가축의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축에서 개를 삭제해달라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고요. 그 정부에서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기준, 그러니까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에서 답변을 1차적으로 내놓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제 답변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이제 개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인식이나 강아지를 친구로 대하는 그런 국민 인식이 많이 생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개 식용과 관련된 그런 도살장 이런 것들을 계속 방관을 한다면 이거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으니 그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벌써 2년이나 시간이 네, 흘렀는데도 맞습니다. 참 이게 설아기를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미안해지긴 합니다만 전국에서 이제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는 개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어떻게 가려주고 싶은데 연간 100마리가 넘는다고요? 100만 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 네. 뿐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국에 지금 되게 수천 곳, 수백 곳의 도살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살장 같은 것들 경우에 축산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어떤 곳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2017년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 한 차례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국의 도살장이 한 3,000곳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사육이 되고 도살이 되는 개가 한 100만 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정도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파악이 된 곳만 3,000곳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 100만 마리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추정치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하 기자가 지난주에 리포트에서 네. 설아기 케이스 외에 다른 곳들에 대해서도 보도를 해줬는데 도살장뿐 아니라 이제 개 농장 역시 좀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이었던 건가요? 이게 이제 도살장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개를 도살하는 곳을 네. 도살장이라고 하고 개 농장은 이제 개를 번식하고 사육하는 시설까지 같이 갖춘 곳을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리포트에서 보여드린 곳들은 이제 대부분 작년 여름에 전국 각지에 있는 도살장 혹은 농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을 보시면 뜬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철창이. 네. 근데 왜 그런 장을 쓰고 있냐 하면은 강아지들이 이제 그러니까 네네. 오물이 치우지 않아도 되게끔 밑으로 네, 이렇게 바닥으로 바로 빠져서 떨어지게. 네. 근데 이제 그게 철창이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거기 발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처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상처가 곪으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기 쉬운 상황인 것과 더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사료로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좁은 케이지 안에 여러 마리를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개들이 서로를 공격하거나 이런 네. 일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진우안님께서 우리나라 시행법에 개는 가축이기도 하면서 가축이 아니기도 함. 개는 가축입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가축법에 의해서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에서는 빠져 있고 가축이긴 가축인데 관리 대상이 아닌 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행 법 체계가 조금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축산법 상으로는 개가 이제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법이라고 하면 동물을 사육하는 것과 관련된 그것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네. 법인데요. 근데 또 이제 그 사육한 동물을 도살하고 가공하고 유통을 하고 뭐 위생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으로는 또 가축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하고 있는 가축에는 뭐 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거기에 이제 개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현행 유지가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서도 네. 반려동물의 종류를 한 6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반려동물로. 그러니까 어떤 법에서는 개는 반려동물이었다가 어디서는 가축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동물 단체에서는 축산법에서도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삭제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시각이 오후 9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좀 더 살펴보고 갈 텐데요. 아이디 미스 마플님께서 설악이 간식 세트를 출연으로 주시나요? 설악이 출연료 많이 주세요 이러셨는데 하나 둘. 예 댓글 나온 김에 설악이 냠냠 그렇지. 네,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이디 리동원님께서 스튜디오가 신기한가 봐요, 하하, 이렇게 주셨고요. 또 아이디 리버님, 말 못하는 짐승을 괴롭히는 건 야마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거 뾰족해, 설아가. 그리고 아이디 야호님께서요, 아니, 정말 3,000곳?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나요? 이 조사 간단하지 않나요? 보신탕 종류 소매점의 개수와 매출을 파악하면 되지 않나요? 그 매출 가운데 실제로 개를 먹는 비율을 파악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또 아이디 박자영님께서 먹고 안 먹고 문제보다 개 농장은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던데요. 근처에 소 키우는 집도 이러진 않습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었습니다. 네. 참 이제 초복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네. 중복도 지났습니다. 또 네. 지났죠. 이렇게 소위 복 시즌이 오면 식용계 논란 그리고 도살 과정에 대한 비판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 단체들에서는 어떤 입장들을 좀 보이고 있나요? 네, 앞에도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동물단체에서는 이제 꾸준히 개는 이제 인간의 어떤 먹이의 대상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이고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네. 이제 현행 동물보호법 상으로도 개를 도살하는 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현재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몇 달 전에도 개를 이제 수개월간 전기봉을 입에 물려서 도살하는 방식으로 사육을 해온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네네. 유죄로 인정이 되기도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불법인 상황인 것도 있고 이제 여러 면을 고려를 했을 때는 개는 도살을 하거나 뭐 식용으로 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동물 단체들의 입장이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거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것들은 뭐 육견협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개고기를 이용을 해서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업이라는 이유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뭐 다른 우리가 꾸준히 먹어왔던 그런 동물들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렇게 의견이 매번 첨예하게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에이드리안 헐님께서 설아기의 귀 한쪽은 원래 저런 건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귀 한쪽이 네. 이미 구조될 때 아마 잘려 있었던 걸로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저 상태로 왔었고요. 네. 귀뿐만이 아니라 이쪽 귀도 살짝 잘려 있고요. 예, 그렇네요. 네, 그리고 앞발톱이 하나가 없어요. 오른쪽 앞발에. 네 번째. 네, 근데 아마 뭐 물렸거나 아니면 뭐 뜬장에 빠져서 끼어서 뭐 잘렸거나로 추정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김정욱님, 개는 죄가 없지요. 죄는 인간이 짓고 있으니까요. 반려견 천만 시대지요. 과거 30년 전 먹거리가 없을 때 식용으로 기르던 시대는 지났지요. 기르다 버리는 것도 반려견 천만 시대에 도살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유튜브에서 아이디 스탠리 댄님께서는 합법화를 해서 법망을 촘촘히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이신 네. 것 같거든요.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면 되는데 맨날 모든 분야에서 허구한 날 없애라, 살려라, 싸우기만 하고 없앤다 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위에서는 알아서 싸우라고 내비두고 거기에 휘말리는 사람들 보면 에휴. 이게 참 관계 부처끼리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이디 뱅한님께서 개 식용 금지 말고 도축 관련법 제정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제대로 된 도축 관련법을 만들어서 개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소나 돼지처럼 허가받은 곳에서만 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이나 관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조차 반대하는 것들이 많아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아이디 주인태님 같은 경우에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책상에서의 철학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강아지 도살을 허용한다고 해서 또는 개고기 먹는다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도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는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강요하기엔 어려운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아이디 도고른 보건님, 나도 개 키우고 너무나 좋아하지만 개 도살 금지 논리는 정말 빈약하고 감정 호소가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도살 과정의 잔혹성 방지 이런 방향으로 타겟팅을 하면 몰라도, 그리고 세대가 바뀌고 기호가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장될 것이 불보듯 뻔한 시장이라 논의의 필요성도 잘 공감이 안 돼요. 실제로 시대가 흐르면서 불과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이제는 식용으로서의 개를 드시지 않는 네.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참 강아지의 그런 번식을 위한 공장처럼 변해버린 그런 개 농장, 그리고 법도 지키지 않거니와 가혹하게 살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도살장,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쁜 소라기와 함께 있으니까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라기하고 함께 지내면서 뭐랄까요? 느낀 점이랄까? 배우게 된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설악이 느낀 점은요. 설악이가 저희 집에 오면서 보여준 변화 자체가 이제 저한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네네. 이제 설악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는 무서우니까, 집을 생전 처음 와보는 거잖아요. 네네. 실내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서 화장실 구석에만 이제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그 안에서만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제가 안 보이면 슬쩍 돌아다니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제 제가 억지로 이렇게 안아서 침대에 데려다 놨더니 그 침대가 이제 편안했는지 일주일은 침대에서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침대에서만 하루 종일 있고, 잠깐 밥 먹거나 물 먹으러 갈 때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는 집의 모든 구역이 자기의 침대고요. 네. 네, 그래서 집은 이제 자신의 모든 집이 자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도, 처음에 산책 나갔을 때는 현관문 밖을 나가는 걸 정말 무서워했어요. 네. 왜냐면은 어디 끌려가는 줄 알고. 네. 보통 애들이 끌려갈 때 그렇게 가서 비명 소리가 나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자기가 네. 보호받던 곳에서 이제 나간다라는 생각에. 네, 그런 생각에 이제 산책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다가, 이제는 산책만 하려고 하면은 이제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이제 막 리드줄을 막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변화 자체가 이제 저를 굉장히 놀랍게 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런 개 관련한 문제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설아기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한 점들이 이제 설아기가 저희 집에 가족으로 오게 되면서 많은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이빈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지만은, 흔히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우리 집에 있는 반려동물하고 개농장에 있는 개는 다르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반려동물이고, 여기는 뭐 식용으로 도살이 돼도 되는 뭐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은 설아기 경우에도 도살장에서 키워지다가 지금은 이렇게 반려동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 있는 그 강아지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동물 보호에 관한 인식이 점점 달라지고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반려인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만큼 네. 우리가 이제 기존에 꾸준히 먹어왔던 그런 동물들에 더해서 굳이 네. 우리가 한 종을 또 이렇게 육식으로서 소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정상효님께서 개, 고양이,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 방지 법안 발의에 대한 보도도 해주세요. 이런 네.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한 김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취재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이제 오후 9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셜 라이브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댓글 주신 유저분들 중에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보호자님께서 직접 한 골라주시면. 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하예빈 기자가 한 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떤 걸 고르면 되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가장 이제 와닿는 그런 댓글 남겨주신 분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내내 설아기가 가만히 엄청 그러니까요. 무대 체질인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설아기와 함께하고 싶지만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오래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의견은 개에는 죄가 없지요. 죄는 인간이 짓고 있으니까요. 반려견 천만시대지요. 과거 30년 전 먹거리가 없을 때 식용으로 기르던 시대는 지났지요. 기르다 버리는 것도 반려견 천만시대에 도살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를 남겨주신 김정욱님. 김정욱님. 네. 아, 네. 어떻게 오늘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예빈 어. 기자가 나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선택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직접 이렇게 공개 서한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서한을 제출할 때 제인구달 박사님, 뭐 최대천 교수님 이런 많은 저명 인사분들이 힘을 실어주신 만큼 여전히 그 도살장과 농장에서 최소한의 생명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이름도 없이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모든 설아기들이 네.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데 부디 동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개식용 산업이나 개농장이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네. 들었어요. 이제 이 시간에도 거기서는 지금 또 다른 아이들이 고기가 되기 위해 태어나고 고기가 되기 위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운 좋게 구조가 되었어도 정말 입양할 가족이 없어서 보호소에 가서 종국에는 이제 자연사 또는 안락사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법안뿐만 아니라 지금 구조되어 있는 아이들도. 네. 실제로 이 서한에 보니까요, 서명하신 분들 중에서 해외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또 해외에서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기억할 법한 아는 그런 배우분들도 많은데요. 뭐 미국의 배우 알렉 볼드윈도 있고요. 또 앞서 이제 소개도 해주셨지만 영국의 제인 구달 선생님도 있고 또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의 배우 킴 베이싱어, 앨리슨 이스트우드 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제가 댓글을 고르면 될까요? 네네. 저는 여기 유튜브에서 예. 댓글 남겨주신 개농장 문제는 끝까지 싸워야 할 문제다 이렇게 남겨주신 이 영어로 써 있는데요. 이동원 씨 댓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저도 조금만 더 붙이자면은 꾸준히 이제 사실 이번이 처음 나온 논의도 아니고 개농장과 도살장에서의 논의는 꾸준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작년 여름에도 이제 똑같은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았고 잔인하게 사체와 이렇게 뒤엉켜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들이 길러지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빨리 개선이 되고 도살장 문제도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김정욱님 그리고 유튜브에서 아이디 이동원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48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옷조록 또 다른 설아기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강아지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또 현재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강아지들이 우리 설아기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다시 밝아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아기와 또 설아기의 보호자인 이예민 씨 그리고 이 문제를 취재한 기동 이슈팀의 하예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